그다음에 이제 아이씨 이제 이거 저 두 번째 거는 그거요. 그 저 강남에서 납치 살인 그 일당들 그 비트코인 때문에 그거 이거 지금 그 추가 기사 난 거 보니까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대요. 완전히 계획된 범죄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보시기엔 그냥 추정인데 그 가상화폐 그 계좌 소위 말하는 지갑을 털라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 핵심이.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내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들한테 원한을 사게 된 게 있어요.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둘러싸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얘들은 6개월 전부터 피해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공범을 이제 고용한 거지. 이게 전혀 모른다며요. 자기들은 이제 저 그 뭐야 그 이경우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근데 이경우는 빠지고 다른 놈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유상원하고 유상원이라는 51세 먹은 남자 황은희가 49세 여자 이게 부부예요. 부부죠. 요 부부가 아마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경우는 그 저 시킨 놈 아니에요. 시킨 놈. 예. 황대환이하고 연지호는 이제 그 저 일면식도 없는 수족들이고 실해요. 그거 말고도 이경우 자기 마누라식 그 간호사인가 뭐 병원에서 마취제 빼돌려가지고 마누라도 불구속 입건되게 만들었고 이경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황대환이하고 연지호가 또 누구 이mon가 하는 친구를 또 끌어들였잖아. 김mon가 하는 친구. 뭐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또 저 처벌받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예요. 그 유상원이 황은희 요 부부가 처음에 이제 아마 그 피해자가 소개하거나 유지하는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기 유명하지 않은 코인에다 투자했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권유를 계속 한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2020년 10월 달에 3년 전이네. 3년 전에 이제 유상원 황은희 부부한테 이거 비트코인 좀 이거 한번 해봐라. 그게 뭐냐면 퓨리 에퍼코인이더라고. 퓨리 에퍼코인. 퓨리 에퍼코인. 요거에다가 한 1억 원을 이제 권유를 해갖고 1억 원을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1억 원을.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로부터 섭외를 해갖고 한 30억 그것도 끌어당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이거 못 견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 안 있거든. 그래 이 과정에서 이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황은희가 유치한 투자금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어디서 그 돈도 유치도 잘했어 30억을 남들 본인 부부가 1억 하고 그 아내 황은희가 또 주변 사람들을 한 30억을 끌어들인 모양이에요. 이걸 모두 가상화폐 이제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고. 아 그러니까는 산 코인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살라고 그 매수하려고 하는 건 이더리움인데 그거는 한 4배 오르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수익을 분배를 안 해준 거야. 장난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저 퓨리 에버코인 에버코인인가 그건 10,000원대에서 715원으로 떨어졌대. 와. 그럼 망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더리움은 4배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당연히 갈등 되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손실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이들이 느꼈을 손실감은 엄청 컸을 것이다. 그렇지 열 받았지 꼭지 돌았지. 그러니까 아마 일단은 이제 유상원이하고 황은희 부부가 토를 달았어요. 시세 조종했다고 이제 피해자를 이제 그 부부를 호텔에다 감금해 놓고 비트코인 4억 원을 뺏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한 번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경우가 그 총책으로 이경우라는 그 친구가 범죄 수익을 노리고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 접근해서 범행을 같이 공모한 것이다. 아, 복잡하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딱 그래요. 황은희 유상원 요 부부가 요 피해 여성 있잖아요. 그 사망한 사람. 요 사람의 권유로 1억을 자기 돈을 퓨리 에버코인에 투자했어요. 그러고 30억. 주변에서 이 아내가 30억을 유치해 와가지고 이 피해자한테 줘가지고 피해자가 그 30억은 이더리움으로 간 거예요. 이건 4배가 뛰었어. 그럼 한 120억이 된 거지 이제 이를테면. 이거는
막 1억 원 내가 투자한 거는 715원으로 떨어져 10,000원짜리가. 네. 나는 망한 거야. 1억 투자한 거는. 네. 그런데 내가 유치해서 보내준 30억 이거는 이더리움으로 배가. 가고 4배가 늘어났으니까 네. 이 두 부분은 당연히 정산해달라고 그랬지. 그렇죠. 내가 유치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지급이 이제 이 거절이 되고 우리가 갈등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이제 실행한 계획 범죄라는 거죠.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 이게 다 증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얘네들끼리 주고받은 그 저 휴대전화 음성 녹음,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이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6개월 전에부터 이게 준비가 됐다. 그 납치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서는 황대한이가 연지우한테 우린 피해자하고 연관성이 없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마 용인선상에서 배제돼 갖고 뭐 수사 뭐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지들끼리 말 주고받는 것도 블랙박스에 나와 있다는 거야. 바보네 바보들. 바보지 이게. 그리고 집 앞에서 끌고 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있고.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허름한 범죄 수법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이렇게 허름한 범죄 수법이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 멀어 가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저질러 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거예요. 아 이건 근데 무서워. 근데 이게 교수님 그 저가 충격을 먹은 게 네. 그 방송 인터뷰 와서 그 동영상 CCTV 있잖아요. 납치당하는 상황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봤는데 막 끌고 오는데 뭐. 진짜 20년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 많은 길목에서 목격자도 이해가 안 가, 많았잖아요. 이해가. 신고 바로 들어갔잖아요. 바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리고 끌고 가자마자 뭐 여차저차 안 하고 바로 살해해버리고 그러니까. 와 이게 뭐 깽단도 아니고 근데 이제 참 이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네. 비난해서도 안 되고. 네.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게 적정하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분 문제나 배분 뭐 문제라든지 이런 있었겠지, 자기들끼리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 욕심. 예. 어? 욕심이다. 돈하고 연관된 욕심 때문에. 예. 남편 같은 경우는 아마 교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사망하고. 그 이거 어떡하면 좋아, 가상화폐 이거. 그 투자 관련해서 그 이거 문제가 어떡하면 생겨갖고 좋냐고, 이게.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들은 얘기는 교수님 경기가 세 가지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서 자영업이 좀 많이 회복이 안 돼요. 붕괴가 되고 아직 있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식당이 7배에서 10배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게 사실은 경제 활동이 주거든요.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맞아. 게. 예, 근데 그게 하나 망가졌고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제가 지방에 대구 가봤더니 와 난리 대구에 빈집이 분양 안 된 것만 한 2, 3만 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떨어지고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세 사기나 지금 20, 30대들이 주로 난리, 이제 난리, 전세 전세. 사기에다가 가상화폐 투자가 주로 20, 30대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또 폭삭이야, 그냥. 폭삭 막 날라가고 훑어져 버려. 거기다 이번에 뭐 가수 겸 배우까지 연루된 뭐 주가 조작 사건까지 주가 터져. 조작. 이게 뭐가 제가 걱정이 되냐면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분배 문제나 정산 그럼. 문제가 뒤죽박죽 엄청나게 계속 터질 거예요. 맞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별것도 아닌 돈 가지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계속 터질 거거든요. 그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큰일이야 이거. 우리나라가 좀 흉악해지는 전조가 아니냐 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봐요. 경제 관련돼서는 예, 지금 예. 이게 큰 그런 이슈고 문제예요. 사실 이제 하여튼 경제 관련돼서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뭐 비트코인 관심도 없고 비트코인 해본 적도 없고 예. 주식이라는 것도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근데 없거든. 이제 나는 그러니까 교수님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100이라는 돈이 있어요, 교수님. 근데 그 코로나 시국 3년 동안 유동성을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동성 이걸 현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 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게 미국도 달러 왕창 풀었고 우리나라도 풀고 일본도 엔화 막 풀어댔잖아요. 무제한으로 푸니까 갑자기 100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130이 되는 거예요. 30을 돈 시중에 더 뿌리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30을 가지고 뭘 굴릴까 하다가 30만 투자하면 30만 날리면 되는데
30에다가 이제 자기가 지금 100에서 한 5, 60을 빼다가 통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 투자의 일반적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번 루나 사건이 10조 원 이내 어쩌면 맞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불능 상태로 오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건과 같이 우리가 보는 잡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잡스러운 코인, 잡다한 여러 코인, 별게 다 있네. 잡다한 코인이라고 퓨리 얘기하는. 에버 코인도 있구나. 네, 4천 개가 넘어가니까. 근데 거기 투자했다가 아까 교수님 같이 뭐 결제하는 과정에서 뭐 폭락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거 같이 이데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어쨌든 오를 땐 오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누지 않았다던가. 그러면 이 사건만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큰일이에요. 얘네가 지금 1차로 납치해갖고 4억 뜯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왔다. 강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네. 4억 원 뺏은 것도 예, 강도가 이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지. 이게 앞으로 이제 이거 경제 관련돼서 근데 모르겠어. 단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나는 경제 쪽에 하도 맹맹해서 예.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저도 안 해요. 로또도 안 사는데 뭐. 나는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사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계획 범죄라서 얘들은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 많이 살 겁니다. 이거 많이 살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최소 무기 아니겠어요? 네, 무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범들한테는 신상 공개까지 좀 다 됐잖아요. 예, 그렇거든요.